안녕하세요. 주구입니다. 오늘은 뉴비와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 7시즌 이후 출시된 신규 직업의 사용법과 공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나온 직업들은 사용법이 쉬운 반면에 7시즌 이후부터 점차 어려워져서 진입장벽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사용법과 운영 방식, 추천드리는 능력까지 모두 정리했으니까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해커는 조사계열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줄여서 조사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조사직은 능력을 사용해 대상이 마피아인지 시민인지 구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커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해킹과 프록시인데요. 먼저 해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낮에 살아있는 플레이어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 해킹을 시도합니다. 이때 명령어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빗금치고 HACK 해킹하고 싶은 플레이어의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 해킹한 대상이 투표로 처형당하면 직업을 알아내는데 실패합니다. 둘째 날 밤이 되자마자 해킹 대상의 직업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프록시가 발동됩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해커에게 능력을 사용하면 해킹 대상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간단히 설명하면 마피아가 해커한테 총을 쐈을 때 해킹 대상이 죽는 겁니다. 마피아를 해킹했으면 그대로 마피아가 처형됩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직업을 알아내고 자신에게 오는 능력을 타인에게 적용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커의 고유 능력인 동기화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옵션입니다. 동기화는 해킹 대상이 시민이라면 자신의 정보를 전송하는데 서로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능력은 밀서입니다. 해커는 첫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받기 쉽기 때문인데요. 낮에 내용을 적어서 확실한 시민에게 전달하면 첫날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확성기입니다. 시민티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밤에 조사 결과를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해커의 운영 방식은 딱히 없지만 동기화가 있다면 살짝 달라집니다. 첫날 치료 능력으로 살아난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를 해킹해 자신이 시민이라는 정보를 전송합니다. 시민팀 입장에서 확실한 시민이 둘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운영 방식을 사용합니다. 심리학자도 해커와 마찬가지로 조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낮이 되어서 두 명의 채팅을 누르면 이렇게 같은 팀인지 다른 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해커와 다르게 너무 짧죠? 1순위 티어는 무조건 밀서. 웬만한 조사 직업들은 다 밀서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시민에게 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편하니까요. 두 번째는 유언입니다. 첫째 날에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조사 결과를 적어 심리학자가 죽으면 모두에게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프로파일링입니다. 심리학자의 고유 능력인 프로파일링은 두 사람의 채팅을 대조해 다른 팀일 때 둘 중 한 명이 능력을 사용한 플레이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어 1과 2가 경찰을 나와 1은 3을, 2는 4를 조사했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다른 팀이 나와 한 명이 3에게 능력을 사용했다고 뜨면 1이 진짜 경찰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심리학자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확성기와 대조가 가능하다는 것, 둘째는 유언과 대조가 가능하다는 것, 셋째는 사기꾼을 대조했을 때 사기꾼이 무조건 시민으로 뜬다는 것, 마지막으로 마녀에게 저주를 당한 플레이어와 다른 플레이어를 대조하면 무조건 다른 팀이 뜬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의 운영 방식의 기본은 확실한 시민과 다른 플레이어를 대조해 마피아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날 치료로 살아난 의사와 다른 플레이어를 대조했을 때 같은 팀이라면 그 사람을 시민으로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실한 시민이 없다면 대립관계인 몇몇 플레이어와 다른 사람과의 대조를 통해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병은 이번 시즌 큰 버프를 받은 직업입니다. 용병의 기본 능력인 의뢰는 게임이 시작할 때 마피아 팀이 아닌 다른 플레이어 중 한 명이 의뢰인으로 지목됩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시민이겠죠. 의뢰인이 밤에 처형당하면 다음날 밤부터 다른 플레이어를 처형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전 용병에게 있어서 유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 대상이 확실한 시민이라 남은 시민팀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결사는 용병이 밤에 처형당해도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경단원의 결사와 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밀서입니다. 도주가 더 좋을까 밀서가 더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용 횟수가 더 많은 밀서를 선택했습니다. 낮이 되자마자 의뢰인에게 밀서를 보내면 청법자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서로 시민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용병은 자칫 잘못하다가 시민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만약 의사 두 명이 대립이라면 스스로에게 치료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둘 중 하나에게 총을 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의뢰인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죠. 공무원은 조사계열 직업 중에서도 높은 등급에 속합니다. 기본 능력인 조회는 경찰 계열을 제외한 시민팀 직업 중 하나를 지목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빨갛고 네모난 게 뜹니다. 이걸 눌러주면 어떤 직업을 조회할지 고르는 메뉴판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의사를 누르면 어떤 플레이어가 의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판에 해당 직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다른 조사직들과 다르게 우선순위가 밀서가 아닙니다. 색출이라는 능력은 보도 직업을 조회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인데요. 보통 첫날은 청부업자를 조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청부업자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시민들의 추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즌 추가된 감사라는 능력은 게임에 존재하는 다른 시민팀 직업을 하나 아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제외한 두 개의 특수 직업 중에 군인이 있다고 치면 해당 판에 군인이 존재한다고 뜹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조회해보면 알 수 있겠죠. 공무원의 추천 능력 3순위는 유언과 밀서입니다. 유언과 밀서 모두 앞서 말씀드린 색출, 감사와 시너지가 좋은 편이고 색출 유언, 색출 밀서, 감사 유언, 감사 밀서 이런 식으로 붙여놔도 어울립니다. 사용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능력을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의 운영 방식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날 의사를 조회할 때 50% 확률로 위선 마피아가 조회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마피아의 위선은 첫날 시민팀에게 조사당했을 때 의사로 판정되는 능력입니다. 공무원한테는 50% 확률로 진짜 의사가 조회될 수도 위선 마피아가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어지는 운영 방식과 연관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첫날 본인이 가진 능력에 따라 조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색출을 가지고 있다면 첫날 청부업자를 조회하고 감사가 있다면 감사로 받은 특수 직업을 조회합니다. 만약 둘 다 없다면 첫날 의사를 조회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선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날 의사 대신 다른 특수 직업을 조회하고 둘째 날 의사를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기꾼은 한번 리메이크를 거치며 사용법은 쉬워졌지만 능력치는 많이 낮아진 보조 직업입니다.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사기꾼은 시민 한 명의 직업을 반드시 알아낸과 동시에 그 직업으로 위장합니다. 예를 들어 영매를 사기쳤다면 시민팀 직업이 사기꾼을 조사했을 때 영매로 뜨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커가 사기꾼을 해킹했는데 영매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해커에게 동기화가 있을 때 해커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기꾼의 기본 능력 설명이었고요. 이따가 운영 방식과 관련지어 얘기해 드리겠지만 현재 사기꾼의 1순위 능력은 확성기입니다. 여긴 빠르게 지나갈게요. 2순위는 둘째 날 낮에 마피아와 접선할 수 있는 밀정입니다. 아무래도 사기꾼 접선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마피아가 사기 대상을 쏘거나 사기꾼을 쏴야 접선이 되기 때문인데요. 확실한 접선을 위해서 밀정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3순위는 미인계입니다. 시민팀 직업이 사기꾼에게 능력을 사용하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요. 조사계열 직업뿐만 아니라 건달, 마술사, 사기꾼을 힐한 의사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을 공부하기 전에 사기꾼의 정보 몇 가지에 대해 알고 갑시다. 이게 살짝 복잡하고 많은데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마피아가 사기꾼을 처형하면 죽지 않고 조용한 밤으로 진행되며 접선합니다. 아까 밀정을 소개할 때 말했던 부분이죠. 둘째로 심리학자가 사기꾼을 대조하면 시민팀으로 판정됩니다. 세 번째를 알기 전에 정보원이라는 능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보원은 매일 낮이 끝나고 다음날 밤에 살아있는 마피아팀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는 시민팀의 공통 능력입니다. 사기꾼이 존재하는 판은 무조건 현재 살아있는 마피아팀에서 하나를 뺀 숫자가 정보원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첫날 시민이 투표로 처형당했다면 마피아팀 3명의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이 2로 표시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8명인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시민들이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차리겠죠. 사기꾼의 운영 방식은 스파이와 비슷합니다. 아까 확성기가 1순위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기꾼은 주로 경찰 계열 직업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을 사기쳤다면 그 사람을 마피아로 몰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특수 직업을 사기쳤다면 요원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뒤에 설명할 요원이라는 경찰 계열 직업은 매일 밤마다 시민팀 직업을 하나씩 전달받는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만약 시민팀 직업에게 조사당해 속였다는 문구가 뜨면 특수 직업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학자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쉬울 뿐더러 다른 보조 직업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기본 능력인 재생은 밤에 마피아에게 처형당하거나 투표로 처형당하면 다음날 살아납니다. 이게 사기적인 이유는 마피아가 매일 밤에 한 명씩 처형하는데 죽은 과학자가 부활한다면 수적 우위를 마피아팀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피아팀의 승리 조건은 시민팀과 투표권의 숫자가 동률이 되는 거니까요. 과학자가 마피아와 접선하는 조건 역시 죽기만 하면 됩니다. 과학자의 1순위 능력은 분석입니다. 이게 사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석은 투표로 사망했다가 부활한 후 첫 번째 낫에 투표했던 사람에게 투표할 때 1회 한해 2표로 취급됩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날 과학자가 마피아로 몰려 투표로 처형당합니다. 과학자는 본인을 제외한 누군가를 투표하고요. 여기서 마피아가 처형에 성공해야 하는데 의사의 놀라운 판단으로 시민팀 4명이 살아남으면서 마피아팀보다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첫날 투표했던 사람에게 과학자를 포함한 마피아팀 3명이 투표를 하면 투표수가 4대4로 동률이 되면서 부결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더 벌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과학자는 투표로 처형당하고 누구에게 분석을 사용했는지 마피아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빼고 쏴야 분석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따가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능력은 지방령입니다. 지방령은 간단히 말해 성불되지 않는 건데 이걸 쓰는 이유는 바로 영매 때문입니다. 영매의 기본 능력은 죽은 대상의 직업을 알아내면서 성불하는 건데 성불되면 과학자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지방령이 있다면 안심하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 능력은 왜곡입니다. 왜곡은 과학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하루 더 늦게 알려지는 능력인데 이것도 예시를 들어봅시다. 첫날 과학자가 투표로 처형당했다면 셋째 날 그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둘째 날 밤에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투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과학자에 관한 짧은 상식을 짚고 넘어갑시다. 과학자는 사망하면 다음날 밤 15초에 살아납니다. 매일 밤마다 24초가 카운트다운이 되는데 15초에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운영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자는 죽어야 이득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바보짓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건 경찰을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필을 너무 열심히 하진 말고 마피아 같아 보이게 해야 죽겠죠. 첫날 어떤 이유로 경찰이 죽은 걸 모든 플레이어가 알고 있다면 조사 계열 직업으로 나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석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로 나온 경찰에게 쓰는 게 일반적이고 힐이 난 의사에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청부업자는 직업 공개가 일반적이었던 기존의 메타를 노직공 메타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입니다. 기본 능력은 경찰 계열 직업을 제외한 2개의 시민 직업을 맞추면 암살한다는 겁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청부업자는 둘째 날 밤부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2명을 선택해 직업을 맞춘다면 이렇게 암살이 가능합니다. 만약 접선을 하고 싶다면 타깃 명단에서 마피아를 눌러야 합니다. 능력 1순위는 무조건 도주입니다. 도주는 투표로 처형되지 않고 다음날 낮까지 살아있는데 마피아의 지령과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고 암살로 변수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직감입니다. 플레이어를 지목할 때마다 직업을 맞췄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마피아와 접선할 때 편리하고 이전에 대조했던 직업을 다시 안 맞춰봐도 된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밀정입니다. 둘째 날 밤에 암살을 시도하면서 접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밀정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토막지식으로 청부업자는 군인을 썰지 못하며 정체를 간파당합니다. 청부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두 보조직업과 다르게 경찰을 나가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필 싸움에서 밀리고 마피아와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적절히 시민티를 내면서 암살을 시도하는 게 좋고요. 직업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에는 의사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시민팀에서 진짜 의사가 나오게 만들어 암살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밀결사는 이번 시즌 너프를 받으면서 능력치가 많이 떨어진 직업입니다. 비밀결사는 해와 달, 즉 게임에서 2명이 배정받으며 서로를 찾아내면 즉시 시민팀이 승리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이 되면 해 비밀결사는 달 비밀결사라고 생각하는 플레이어를 지목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달 비밀결사가 맞다면 해 비밀결사에게는 그를 찾았다는 문장이 뜹니다. 달 비밀결사에게는 표식이 감지되었다는 문장이 뜨면서 해 비밀결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밤에 달 비밀결사가 해 비밀결사를 찾는다면 시민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 과거 비밀결사가 첫날 접선이 가능했던 때는 확성기가 압도적인 1순위였지만 지금은 검시가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검시는 짝 비밀결사가 죽으면 그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밀서입니다. 확실한 시민에게 비밀결사의 존재를 알리면 판을 이끌어가기가 더 쉬워지겠죠? 세 번째는 표식입니다. 해가 달을 알아낸 상태에서 상대방 비밀결사가 밤에 사망할 경우 죽인 사람을 알아냅니다. 비밀결사는 마피아 팀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서로만 아는 표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면에 남자나 여자, 해나 달과 관련한 말을 적는다든지 용병이나 연인으로 위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파라치는 조사직 중에서 굉장히 수동적인 편입니다. 기본 능력인 이슈는 시민팀 직업의 조사 결과를 공유받는다는 컨셉인데요. 하루에 한 번 가장 빠른 타인의 조사 결과를 공유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밤에 마피아를 찾아낸다면 그 소식을 받습니다. 여기서 파파라치 유저라면 알아야 할 지식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에 연인이 존재한다면 시작하자마자 파파라치에게 연인 중 한 명의 정보를 공유받습니다. 그런데 요원 역시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공작을 받는데 둘 중 더 빠른 건 요원입니다. 군인이 정체를 간파한 보조 직업도 알 수 있고요. 첫날 낮에 직업을 도굴한 도굴꾼의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첫날 보조가 죽고 도굴꾼이 그 직업을 도굴하면 사망한 보조가 1티어 악인으로 표시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파파라치를 플레이하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제일 추천하는 능력은 유언입니다. 밤에 공유받은 조사 결과를 적은 다음 유언이 모두에게 공개되면 시민이 추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밀서입니다. 조사 계열 직업에게는 밀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면 이제는 기본 공식 아닐까요? 마지막은 고유 옵션인 눈치입니다. 시민팀 직업이 파파라치를 조사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 파파라치를 조회했다면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운영 방식에 있어서 파파라치에게 요구되는 건 위장 능력입니다. 조사직인데 약간 다른 플레이어를 보필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근 요원, 기자, 최면술사, 공무원 등등 조사 직업의 증가로 이슈가 자주 오고 그만큼 대립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청부업자의 눈속임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날 색출 공무원이 청부업자를 찾았고 파파라치에게 공유됩니다. 이때 파파라치가 공무원인 척 대신 선동을 치기 시작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합세하면서 연계적인 플레이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번 시즌에서 파파라치를 플레이하면 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요원은 이번 패치로 확성기와 연계하기 좋아졌습니다. 요원은 매일 밤이 시작할 때마다 시민 직업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요원 역시 알고 있어야 할 기본 지식이 몇 개 존재합니다. 첫날 의사 공작을 받는다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의사 공작 받은 요원이라고만 말합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선 때문입니다. 아까 공무원이 첫날 의사를 조회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 50%의 확률로 진짜 의사를 알게 되거나 위선 마피아일 수도 있어서입니다. 둘째는 지령 때문인데 의사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지령으로 특수 직업을 알고 있는 마피아가 청부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암살당할 수 있어 요원은 첫날 의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요원에게 제일 필요한 건 역시 확성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받은 직업을 확성기로 알려주면 요원이 죽어도 확실한 시민 한 명이 있기 때문에 판을 풀어나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유언입니다. 요원이 죽어도 누가 시민인지 알 수 있어서 중요한 능력입니다. 마지막은 밀서입니다. 확실한 시민에게 조사 결과를 알려주거나 시민티를 내는 용도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요원은 경찰 계열 직업이라 딱히 운영 방식이랄 건 없고 어필을 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찰로 어필 잘하는 법 영상을 따로 올려보겠습니다. 요원은 공작이 온 시민이 조사 계열 직업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은근슬쩍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최면술사는 초보자가 사용하기 쉽고 한 명의 직업을 반드시 알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누가 확실한 시민이고 악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최면술사는 밤에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 최면을 겁니다. 낮이 되면 이 최면을 해제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습니다.
최면을 해제한 다음날 밤에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날 밤이 되어야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첫날 최면을 해제하지 않으면 둘째 날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최면을 걸 수 있으며 한 번에 해제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옵션은 암시입니다. 암시는 최면을 건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요. 하루를 헛되게 날려보내지 않을 수 있네요. 조사 계열 직업은 뭐다? 밀서다. 확실한 시민에게 밀서를 보내면 직업을 드러내지 않고도 좋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유언입니다. 암시나 밀서가 없을 때 차선책인데 게임 내에서 쓰이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최면술사도 파파라치와 마찬가지로 위장이 중요합니다. 확실한 시민을 커버하기 위해 용병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 청부업자를 찾았을 때 공무원이나 기자로 위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청부업자가 아닌 보조 직업을 알았다면 스스럼 없이 바로 오픈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7시즌 이후에 출시된 11개의 직업을 알아봤습니다. 새로 시작한 뉴비나 복귀 유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강의 영상 많이 만들 테니 구독 눌러주세요.